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이름에 걸맞은 행동이나 역할을 이름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름 때문에 대가를 치룰 때 이름값 한다라고 하는데요. 세계 시장을 접수한 K 콘텐츠 역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말 많은 K 콘텐츠 열풍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웹툰의 만화 강국 정복기. 첫 번째는 한국 웹툰이 만화의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만화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1위는 일본, 2위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만화 강국, 그것도 종이 만화가 대세인 일본과 미국에서 K-웹툰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만화 플랫폼 피코마를 통해 일본에 연재된 한국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은 이미 누적 독자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 베스트 웹툰 1위로 뽑혔습니다. 1화에 61엔, 그러니까 한화 600원 꼴로 유료 서비스 중인데요. 한 달 결제액은 무려 11억 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무료 회차가 풀리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선결제하는 만화팬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나 혼자만 레벨업은 솔로 레벨링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도 인기리에 연재되었는데요. 마지막 회 공개 직후 페인이 속출할 만큼 뜨거운 인기를 누렸습니다. 솔로 레벨링을 읽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고 싶다. 솔로 레벨링 시즌1 종료. 팬들 오열한다. 만화가 시즌2 포스터 공개. 팬들 소리 질러. 저녁부터 솔로 레벨링을 읽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봤어. 후회는 없어. 난 8개월 전 이 작품을 발견해서 아무 이유 없이 읽기 시작했어. 오랜만에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지. 등 댓글만 봐도 인기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해외 네티즌들이 가장 자주 많이 이야기하는 웹툰은 루키즘입니다. 네이버 웹툰 전체 조회수 1위를 기록한 외모지상주의인데요. 모바일 게임으로도 제작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돼 K 콘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즈 파워를 입증했죠. 이보다 앞서 연재된 신의 탑은 한미일 합작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으며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서 주간 애니메이션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라인 웹툰을 통해 연재 중인 여신강림은 지난해 11월 미국 내 인기 웹툰 2위에 랭크되기도 했죠. 사실 해외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한국 웹툰이 너무 많아 일일이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2003년경 포털 사이트 다음이 세계 최초로 웹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용 만화 플랫폼 만화 속 세상을 내놓았을 때만 해도 만화는 역시 일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웹툰은 역시 한국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웹툰 앞에는 새삼스레 K를 붙일 것도 없습니다. 웹툰 종주국이 한국인 건 만화 팬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K 예능을 베껴라? 두 번째 소식은 해외 방송국을 접수한 K 콘텐츠가 이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외에서의 한국 웹툰을 비롯한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인기는 이미 뜨겁습니다. 앞서 K 콘텐츠 때문에 난리난 해외 시청자들 반응을 모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잘 만들어도 문제인가 봅니다. 독일과 중국의 도 넘은 한국 베끼기가 연일 이슈입니다. 독일 민영 방송사 RTL은 엠넷의 인기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 판권 계약을 완료하고 올 여름부터 독일판 I Can See Your Voice를 방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민영 방송사 프로지벤이 Fame Maker라는 제목으로 음치와 실력자가 출연하는 비슷한 포맷의 음악쇼 프로그램을 론칭했는데요. RTL 측은 명백한 표절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프로지벤은 참가자 모집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문제지만 사실 베끼기 왕국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후난 위성 TV는 MBC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해 방송한 이후 시청률 4.3%의 대박을 기록했는데요. 이후 중국판 아빠 어디가 런닝맨이 각각 시청률 5.67%, 5% 이상을 기록해 중국 안방극장을 점령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판 런닝맨인 달려라 형제를 비롯해 우리 결혼했어요, 히든싱어, 꽃보다 누나, 나는 가수다, 프로듀스 101이 정식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중국판으로 제작, 방송되었습니다. 리메이크는 언제나 환영이지만 문제는 계약 없이 무작정 베껴 쓰는 표절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강소위성TV, 동방위성TV, 절강위성TV 3개 방송사는 우리나라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타이틀만 바꾼 짝퉁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요. 제목만 진심영웅, 극한도전, 도전자 연맹으로 다르지 캐스팅, 회차
차별 아이템, 구성, CG까지 통째로 베낀 수준이었습니다. 강소 위성TV는 KBS 개그 콘서트와 SBS 우차싸 두 개의 개그 프로그램 중 인기 코너만 골라 짜집기에 같이 웃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바 있죠. 그간 국내 방송사들은 중국 방송계의 심각한 저작권 침해에 강경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작권법 규정하에 침해를 증명하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아 승소를 해도 배째식으로 나오는 중국 방송계를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MBC는 복면가왕을 표절한 중국 제작사 찬싱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다툼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찬싱은 수익 배분을 지급하지 않고 제목만 복면가수에서 복면가수 알아맞혀봐로 바꿔 표절 제작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해당 제작사는 최근 중국 예능 제작사 중 최초로 상장 추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예능 베끼기로 주머니 한번 두둑하게 불린 모양이죠. 콘텐츠는 곧 재산입니다. 세계 곳곳에 이름값 하고 있는 K 콘텐츠 지식재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마어마하며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자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 방송사와 제작사의 당당한 도둑질을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K 드라마 인기의 비결 추리. 세 번째는 욕하면서도 K-드라마를 못 끊는 해외 시청자들 반응입니다. 미드도 영드도 중드도 싫다. 이제 한국 드라마밖에 못 보는 몸이 되었다는 해외 시청자가 속출하면서 K-드라마 인기 비결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는데요. 한 해외 시청자는 다른 나라 드라마는 절대 못 보겠는데 K-드라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재미있는 건지 나조차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차이점을 찾아보자 라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사뭇 진지한 답변을 살펴보자면 웃음도 나오는데요. 헐리우드식 로맨틱 코미디는 2시간 안에 관객을 극한의 감성 과다 상태로 만들려고 하잖아. 그에 비해 K-드라마는 보통 16부작이라 함께 감정을 쌓아 올릴 시간이 충분해서 그만큼 더 만족스러워. 처음엔 안 친했던 등장인물들이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가까워질 때면 작은 포옹을 충분히 짜릿하고 땡땡씨가 아니라 땡땡아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너무나 설레. K-드라마 속 한국은 때론 고전 문학처럼 느껴질 정도로 보수적이기도 해. 제약도 많고 엄청 엄격해.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이 결국은 사랑을 더 로맨틱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나도 동의해. 그런 금기나 사랑의 장벽이 손을 잡고 입술을 살짝 맞추고 머리를 기대는 작은 행동이 더 로맨틱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내가 K-드라마에 가장 만족하는 건 하나의 이야기가 완벽한 결말을 맺는다는 거야. 미국 드라마는 영원히 계속돼서 난 가끔 미칠 것 같아. 그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지면 6개의 시즌이 만들어지지. 그건 견고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피소드 모음이야. 간단히 말해서 K-드라마는 짧고 달콤하며 핵심을 담아내. 그레이 아나토미를 몰아볼 때 기억나는데 거대한 산을 올라야 되는 기분이었어. 한편 K-드라마는 항상 딱 좋은 16편으로 짧고 팽팽하게 엮여있지. 또 나는 K-드라마의 남자 캐릭터들도 미드보다 훨씬 호감이라고 느꼈어. 왜냐면 무조건 남자답고 묵묵한 남자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들도 장난스럽거나 바보같이 굴 수 있는 인물로 그리거든. 미국 드라마에는 결코 힘센 여자 도봉순 속 안민혁 같은 남자 캐릭터를 찾아볼 수 없을 거야. 맞아. 그리고 잘 울기도 해. 남주가 한 번이라도 울지 않는 K-드라마는 본 적이 없어.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남자들도 어느 순간 눈물을 흘려. 난 지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보고 있는데 현빈의 눈물이 날 죽여. 등 애청자들의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시청자 수준을 넘어 K-드라마 박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K-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한국 드라마의 뻔한 설정을 다 꿰는 시청자들도 있었습니다. K-드라마는 대부분 예측 가능해. 예를 들면 부잣집 소년과 가엾은 소녀, 불필요한 이별, 사고, 유년 시절 연결 같은 거. 일반적으로는 해피엔딩 분위기로 끝나. 많이 애정하는 만큼 해외 시청자들은 욕하면서도 끊을 수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내가 본 K-드라마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설정 오류나 결점은 뭐야? 라는 질문글을 올리며 물론 우리 모두 K-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다 용서가 되지만 요즘 나는 사이코여도 괜찮아에 푹 빠졌어 라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골수 팬들이 나타나 각자 K-드라마를 보다가 답답했던 상황을 전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주인공들이 키스할 때 한 명 눈이 휘둥그레짐. 움직이지 않는 동안 10개의 다른 각도로 같은 장면을 보여준다. 어릴 적 친구로 만난 캐릭터들. 하도 봐서 매력을 잃었어.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내가 본 마지막 3편의 드라마가 이런 설정인데 점점 짜증나. 소녀는 어린 시절 기억을 잃고 남자를 알고 있고 트라우마를 공유하고 어느 날 기적적으로 기억을 찾아. 16개 에피소드를 채우려고 범죄 드라마 전개를 위해서 등장인물이 멍청한 실수를 해. 이것 때문에 안 보게 된 드라마가 몇 편이나 돼. 연인 사이에 몇 마디 말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상황인데 말을 안 해서 큰 갈등과 여러 곤란을 겪으며 결국 헤어지게 될 때 좌절스러워. 물 건너온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인데 어쩐지 익숙하죠? 마치 내 저럴 줄 알았다 라고 욕하면서도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우리 모습같이 느껴졌는데요.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K-드라마의 유혹은 국내나 해외나 똑같이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